대구라는 곳은 아직까지는 지금 흐름 좋지 않아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제가 최근에 대구 부동산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강의를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또 대구라는 지역에 대해서도 요즘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 핵심되는 부분만 뽑아가지고 소치민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유료급 강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항상 소치민들에게 받기만 한 것 같아가지고 또 이런 내용들을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구라는 지역이 현재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고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대구라는 곳에서 어떤 곳이 지금 입지가 좋은지 그런 곳에는 어떤 아파트들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실 사이트에 와서요.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가격 분석에서 대구가 지금 어떤 흐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대구는 하락을 하고 있어요. 이 기울기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죠. 그쵸? 매매 지수도 하락하고 있고 전세 지수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구는 힘들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변동률로 한번 살펴보면 예전 이렇게 상승하던 대구가 막 이렇게 맞죠? 2022년 1월부터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이 하락의 폭이 줄고 있습니다. 그쵸? 그런 걸 확인할 수 있고 전세 같은 경우도 예전보다는 이 전세가의 하락폭이 줄고 있구나. 그래도 아직까지는 매매와 전세가 하락하고 있구나. 그런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과 확실히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서울은 이렇게 잘 가고 있죠. 상승을 하고 있지만 대구를 비롯해서 지방에 있는 도시들은 힘들구나. 그런 것들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럼 뭐 때문에 이게 힘든가? 그게 결국엔 리스크의 요인이겠죠. 그런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부동산 지인 같은 사이트에 와서 일단 우리가 리스크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미분양입니다. 미분양이 그러면 어떠한가에 대해서 보는 거죠. 미분양이 이때부터 거의 21년 1월부터 이게 급격하게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쵸? 거의 최대는 13,000개까지 찍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23년 초부터는 빠지고 있죠. 점점 줄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이는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최근에 일부 분양했던 단지가 전체 미달이 나면서 그런 단지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부 살짝 늘었습니다. 여기 보면 아래쪽에 보면 개수가 나오잖아요. 확인하면 개수가 이렇게 줄다가 최근에 조금 늘었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늘 것인가 아니면 계속 줄어들 것인가를 봐야 돼요. 근데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신규 분양을 거의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더 줄어들 확률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주 물량 같은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대구의 입주 물량을 보면 이렇게 해서 보면 대구는 20년부터 계속적으로 입주 물량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 같은 경우도 한 해 정도 많은 건 괜찮은데 이게 계속 많으면요. 이게 누적해서 쌓이거든요. 그쵸? 그만큼 많이 쌓였겠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고 이게 23년 이후부터는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확실히 이 적정 수요보다 줄기 때문에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신규 분양을 거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라는 곳은 앞으로는 리스크가 줄어들겠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주 물량이랑 우리가 미분양 딱 비교했을 때는 지금 대구는 미분양이 관건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분양이 줄어들면 확실히 대구가 조금 더 분위기가 좋아지겠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좀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미분양은 여기 평균이라 했을 때 미분양이 평균이 한 4,500개 정도 되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내려와 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 절대적인 개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 줄어들어야지 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럼 거래량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여기서 대구를 선택해서 이렇게 보면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아직은 예전의 평균, 여기 음량이 들어간 부분이 평균인데 평균보다 많진 않죠. 그래서 아직 거래가 그렇게 많진 않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분위기가 좋으려면 이 평균 이상으로 많아져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계속 비교를 해야 됩니다. 다른 곳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서울 같은 곳들은 확실히 이제 예전 평균만큼 계속 올라왔거든요. 그쵸? 근데 이게 서울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보면 다른 곳들, 만약에 수원이다. 수원 같은 곳들도 보면 거의 평균만큼 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도시는 거래량이 지금 최근에 많아진 곳들이 많습니다. 그쵸? 근데 아직까지 대구 같은 지방에 있는 도시는 힘들구나. 그런 것들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 경쟁률을 한번 보면,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지금 신규 분양이 거의 없다가 최근에 분양했던 애가 두산 리브더 제니스 센트럴시티 요 단지가 전체 미달이 났거든요. 요게 이제 반영이 됐었고 그리고 여기 보면 힐스테이트 황금역 리절브 1단지, 2단지도 전체 미달이 났거든요. 요런 단지들이 미달 나면서 거기에 미분양을 최근에 조금 늘게 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근데 요런 단지들은 우리가 비교해 보면 분양가가 그렇게 저렴하진 않아요. 상대적으로 주변 아파트보다 비싸거든요. 힐스테이트 황금역 리절브 같은 경우도 거의 30평대가 9억이 넘어요. 비싸거든요.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하고 비교해도 비싸기 때문에 굳이 이 돈을 주고 여기를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흐름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요. 대구는 아직까지 매매와 전세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지역이든 영원한 하락은 없습니다. 영원한 상승도 없고 영원한 하락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빠지고 있을 때부터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다시 이게 미분양이 줄어들고 반등을 할 때 그때 내가 빠르게 좋은 것들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하시는 거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이 대구라는 곳에 투자를 할 때 어떤 것부터 봐야 하느냐, 그런 것들도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 대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디가 제일 좋은지를 알아야 되는데, 어디가 제일 좋으냐면, 여기 요 동네가 제일 좋습니다. 요 동네가 대구시 수성구 범어사동이라는 동네랑요, 요 옆에는 만촌 3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좋으냐를 알아야 돼요. 왜 좋으냐면, 여기 딱 보이는 학교가 있습니다. 경신중학교, 경신고등학교, 여기 보면 오성중학교, 오성고등학교, 소선여자중학교, 해화여자고등학교도 있고 정화여자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학교들 여기 대륜고등학교 좋은 학교들이 여기 다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여기 경신고등학교랑 대륜고등학교는 그 전국에서 의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그 상위권, 거의 10위권 안에 드는 학교들입니다. 여기 경신고등학교가 한 4등 정도 되고, 대륜고등학교가 거의 10등, 11등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학교들이 여기 몰려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학원가인데요. 저희가 여기서 학원가를 딱 집어서 보면 대구에서 제일 학원가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동네가 이 동네예요. 여기 범어사동에 딱 있잖아요. 그쵸? 좋은 학교들과 여기 좋은 학원가가 있기 때문에 이 동네가 대구에서 제일 좋은 동네입니다. 근데 보통은 이런 광역시 도시들은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지를 볼 때 학군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보통 1급지는 다 학군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일단 이게 중심. 그래서 이쪽으로 근접할수록 좋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중심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수성구가 아니라 했을 때, 그러면 다른 동네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때도 중요한 거는, 이런 컨셉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면 대구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아파트들이죠. 가격을 한번 보는 거죠. 여기서 제일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가 여기 힐스테이트 버머라는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가 지금 30평대가 15억입니다. 15억이라는 것은 평당 거의 4,500이거든요. 서울에서 동대문구, 서대문구, 그 동작구 중에서도 상도동 그 정도 되는 입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웬만한 그래도 조금 서울에서 괜찮은 입지들과도 비교할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만큼 수요가 쏠린다는 거죠. 이 동네라는 곳이. 거기서 또 신축이고 바로 옆에 경신고등학교가 있죠. 그러니까 그걸 일단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옆에 보면 이런 단지들도 보면 SK뷰 같은 경우도 연차가 16년 차 정도 되지만 아직도 가격이 10억 정도예요. 그만큼 구축이지만 이런 학군지에서는 이 구축도 힘이 세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고 웬만한 단지들도 거의 30평대 가격이 거의 10억이 넘습니다. 뭐 10억, 11억 이 정도 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만촌 3동 쪽으로 가면 이런 아파트들도 거의 연차가 9년 차 정도 되는데 거의 가격이 9억 정도 이렇게 형성하고 있고
여기 신축이에요. 만촌 3동의 신축인데 여기 만촌 자이르네라는 단지가 있어요. 얘는 처음에 분양했었는데 미달이 났어요. 그래서 할인 분양을 했습니다. 할인 분양을 해서 30평대 분양가가 거의 8억대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되게 빠르게 소진이 됐고 지금 30평대 가격이 12억입니다. 그쵸? 그리고 옆에 있는 요런 단지, 여기 만촌 3정 그린코어 에드파크라는 단지도 6년 차 정도 됐어요. 여기도 지금 가격이 거의 10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 그 정도 가격을 지금 형성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 알 수 있습니다. 요 동네는 학군지이기 때문에 좋구나라고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지금 되게 핫한 데가 어디냐면 여기 범어역 쪽에 보면 여기 범어 W라는 곳이 있죠. 여기는 이제 2년 차 정도 된 정말 신축입니다. 그리고 이 범어 내거리가 되게 상권도 잘 돼 있고 되게 선호를 하는 동네거든요. 거기 있는 신축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죠. 그렇죠? 여기도 가격이 한 11억 정도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최근에 분양했던 것 중에 보면 범어 아이파크 1차, 2차가 있는데 여기 분양가가 33평이 거의 10억이었어요. 근데 여기가 두 자리 이상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 동네를 좋아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요쪽으로 오면 이제 범어 엘리네 뜰이라는 요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도 연차가 4년 차 정도 되는데요. 여기가 가격은 거의 9억 6천 정도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조금 올라가면 요 동네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대부분 이제 구축입니다. 여기 연차를 보면 요런 아파트들이 17년 차. 범어 STX 칸 요런 단지는 지금 15년 차 정도 되지만 가격이 7억 7천 정도 되죠. 구축이긴 하지만 여기가 딱 그 범어역 이랑 가깝고 조금만 이동하면 여기 학원가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동네도 되게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요 신축이 있습니다. 범어 센트럴 푸르지오라고 있어요. 요 아파트가 6년 차 정도 됐는데 여기가 지금 가격이 거의 10억입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도 신축이고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라는 것들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 되게 상징적인 아파트가 있어요. 두산 리브더 제니스. 여기는 16년 차가 되었지만 여기가 정말 대형 평수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고층의 대형인데 아직도 정말 이 아파트를 좋아합니다. 이런 곳들은 아무리 연식이 오래된다 하더라도 확실히 선호를 한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쭉 가면 여기가 이제 법원인데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거든요. 이쪽에 최근에 또 분양했었던 범어자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26년 2월에 입주를 하는데 여기 분양가가 거의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요 아파트랑 범어 4동에 있는 아파트 아니면 만촌 3동에 있는 아파트가 한 10억 정도 하는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이게 같이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길 할 것인가, 여길 할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조금 비교를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처음에는 미달이 났다가 여기가 계약금을 5%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도 급소진이 됐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은 여기도 수성구이긴 하지만 요 동구랑 좀 맞닿아 있습니다. 그쵸? 요렇게 또 내려오면 요 동네가 중동이라는 동네예요. 중동은 이제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쾌적하지가 않아요. 뭐 주택이나 원룸에 요런 게 또 많고요. 아직 개발이 잘 안 돼 있는 곳인데 요쪽에 지금 새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가격대를 보면 범호동 쪽에 있는 아파트들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요런 아파트들을 보면 가격이 최근에 5억 후반 정도 되거든요. 옆에 있는 아파트도 한 5억 후반에서 6억 정도 합니다. 그런 아파트들이 여기 다 몰려 있어요. 상대적으로 수성구의 중심과 좀 떨어져 있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힐스테이트 황금역 리저브 요 단지가 여기 입주를 하게 되는데 가격이 거의 9억 5천이거든요. 그쵸? 여기 9억 5천인데 이쪽으로 가시면 힐스테이트 황금 엘포레라는 단지가 있죠. 여기가 22년에 이제 입주를 했는데 가격이 8억이죠. 더 저렴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범어 내거리랑 이쪽으로 이동하기가 좋거든요. 비싸다는 거죠. 그쵸? 그런 식으로 우리가 또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내려오면 수성못이 있고 여기 요런 이제 지산동과 법물동이 있는데 이 동네가 예전에는 되게 선호했던 동네인데 지금은 이런 구축 아파트들이 되게 많고 되게 복잡해요. 예전 여기 학원가도 많고 여기 상권도 잘 돼 있고 되게 선호를 했었지만 지금은 조금 여기 선호도가 떨어지는 동네를 할 수 있습니다. 그쵸? 이쪽에 파동이 있어요. 근데 파동은 이 수성구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중심이랑 너무 멀기 때문에 그 동서남북에 뭐가 없거든요. 이렇게 산이 막 이렇게 있죠.
그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수성구지만 수성구 아닌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쭉 오다 보면 여기 시지라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도 대부분 구축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신매역 쪽에는 상권이나 뭐 병원가나 이런 게 잘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너무 구축이 많아서 사실 그런 게 조금 메리트가 떨어지고 경산이랑 맞붙어 있거든요. 수성구에서는 여기가 조금 외곽이다. 이제 그런 느낌이 많이 줍니다. 그렇게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어디를 좋아하냐면, 그 동네를 그 다음으로 되게 좋아해요. 청라 언덕역. 여기가 중구거든요. 대구의 중구의 청라 언덕역 인근인데, 중구의 대장은 요 아파트입니다.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라는 단지인데, 여기가 이제 4년 차 정도 됐어요. 그쵸? 근데 거의 지금 나오는 매물 가격이 한 8억 정도에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좋아한다는 거고,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쵸? 요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고, 여기 청라 헬스자이 요런 단지도 신축이거든요. 여기도 보면 7억 3천 정도 하고 조금 더 내려오면 남산 자이 하늘채 요런 단지 6억 5천 정도 합니다. 예전부터 여기를 되게 선호했던 곳은 아니고요. 여기가 이제 새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조금 입지가 바뀌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여기가 학군이나 학원가가 되게 잘 된 동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호한 단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2호선 타고 바로 아까 수성구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동네를 좋아합니다. 중구에서는 그래서 요 동네가 제일 좋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들이 조금 많이 들어서고 있는 곳이 여기 달성공원역이 있는 요런 동네입니다. 여기 신축 단지들이 지금 기존에도 있었고 새로 입주를 한 곳과 입주할 예정인 곳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되게 잘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분양권이에요. 근데 분양권에 이 지금 가격을 보시면 차이가 많이 나요. 6억 후반도 있고 뭐 5억 후반도 있고 이게 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가격 비교를 되게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기존에 지금 신축 아파트하고도 가격 비교를 잘해야 돼요. 이쪽에도 보면 이렇게 지금 마피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조건 마피라고 좋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여기 신축 아파트가 조금 더 저렴하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되고 이게 딱 맞닿아 있는 곳이 이게 북구거든요. 여기 요 동네가 북구 고성동입니다. 그쵸? 여기도 지금 최근에 이제 신축을 지었죠. 그래서 이런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비교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어디를 선호하냐면 달서구를 선호합니다. 달서구 쪽으로 먼저 가볼게요. 달서구에서도 어디를 선호하냐면 월성동이라는 곳을 되게 좋아해요. 예전부터 있었던 월성동이 있고 새로 조성된 월성동이 있는데 그 신월성이라 하거든요. 근데 신월성이라는 동네를 되게 좋아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이런 아파트들이 있죠. 이 중에서 구축에서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는 여기 월성이 편한 세상이거든요. 이 아파트가 33평이 거의 5억 후반, 6억. 그쵸. 그래서 여기는 바로 옆에 초등학교, 거의 그냥 길 하나 안 건너고 바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게 되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인근에 이런 중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쪽에 보면 학원가랑 상권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쪽에, 여기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런 형태를 좋아하죠. 여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이 상권을 걸어서 다 이용할 수 있거든요. 영화관도 있고, 또 학원가도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상권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여기를 되게 좋아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여기도 보면 이제 신축 아파트들이 최근에 이제 생겼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조금 오시면 월배삼정 그린코아 이런 아파트가 5억 7천 8천인데 이 아파트가 아까 월성 이편안이랑 거의 가격 비슷하잖아요. 그쵸? 이게 구축이지만 그만큼 힘이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 옆에 보면 월배 아이파크 2차라고 해서 이 아파트는 연차가 한 9년 차 정도 되어 갑니다. 근데 이게 5억 3천 정도 됩니다. 그쵸? 아까 수성구에 학군지가 있잖아요. 거기 이용할 수 없다고 하고 했을 때 좀 대체될 수 있는 곳이 요 신월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지금 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는 데가 달서구 죽전동이 있습니다. 여기 2호선이 지나가요. 여기 새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지는데, 근데 여기가 단점이 뭐냐면, 여기 대부분이 상업 지역에다가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동강 간격도 되게 좁고요. 거의 닭장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 쾌적성이 떨어집니다. 여기도 이제 분양권이랑 이게 섞여 있는데 상대적으로 고분양가가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가격 비교를 잘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고 근데 학원가는 신월성보다는 확실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조금 잘 비교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독보적인 아파트가 있어요. 그게 블리브 스카이.
요 아파트가 지금 7억 3천이죠. 아까 그 월성동 대장보다 더 비싸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동네가 월성동만큼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조금 더 구분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북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어디를 제일 좋아하냐면 그래도 침산동을 제일 좋아해요. 침산동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도 상권이나 학원가가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아이 키우면 살긴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학교들도 있고 여기에 관공서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마트도 있고 여기에 상권이나 또 이쪽으로 보시면 대구 삼성 상조 캠퍼스라고 해서 여기도 상권이 되게 깔끔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학원가도 침산동 쪽에 좀 이쪽에 좀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쪽에 학원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 키우기 좋겠죠. 그래서 북구에서는 이 동네를 되게 선호합니다. 여기서 북구의 대장은 여기 오페라 삼정, 그린코아트와 베스트. 요 단지가 한 6억 3천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여기 구축이 많아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고성동 쪽에 아까 새 아파트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렇게 조금 변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복현동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복현동 쪽이 있는데 여기 새 아파트가 한 세 개 단지가 재건축이 되면서 쭉 들어온 곳이 있어요. 여기. 복현 자이, 복현 아이파크, 이편한 세상 복현. 그쵸? 여기가 지금 가격이 30평대가 5억 3천 정도 합니다. 그쵸? 여기가 그래도 조금 살기 좋습니다. 여기 학교들도 딱 붙어 있고. 그쵸?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북구에서는 이런 동네를 좀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부 쪽으로 가야겠죠? 동부는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신암동을 보셔야 됩니다. 신암동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서 동부에서 대장이라고 하면 어떤 아파트냐면 여기 동대구역이 있고요. 여기 신세계백화점이 있고 이쪽에 이안 센트럴 D라는 아파트가 있죠. 여기를 제일 선호합니다. 여기가 지금 가격이 한 6억 5천 정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 아파트가 거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뉴타운으로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새 아파트들이 계속 최근에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여기랑 동부에서는 신천동 쪽을 선호합니다. 이렇게 조금 앞쪽으로 나오면 이 신천동은 수성구랑 가깝거든요. 거의 길 하나 건너면 여기 수성구이기 때문에 요 동네를 되게 좋아하고요. 여기 더샵 디오엘로라는 단지가 6억 5천 정도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남구, 서구, 뭐 달성구 같은 곳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 상대적으로 그런 동네는 선호도가 되게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굳이 지금 그런 동네를 저는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직까지 대구 같은 경우는 반등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럴수록 좋은 곳부터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수성구부터 이렇게 잘 보시고 나는 지금 수성구 살 돈이 없어라고 했을 때는 아까 조금 더 급지를 낮춰가지고 다른 곳들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급지가 낮아질수록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더 상권성을 좋은 거 봐야 돼요. 수성구 같은 경우는 워낙 학군지이고 좋기 때문에 구축이어도 선호도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급지가 낮아져 버리면 사람들은 구축보다는 확실히 신축에 더 쏠림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 더 상품성이 좋은 것들 위주로 우리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대구라는 지역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일단 정리를 좀 해보면요. 대구라는 곳은 아직까지는 지금 흐름 좋지 않아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미분양이 언제 얼마만큼 줄어드느냐. 그게 포인트겠죠. 그래서 그걸 조금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미분양이 확실히 줄었을 때 내가 사야지라고 하면 늦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준비를 해야겠죠. 그때 가서 내가 어디를 사야겠지? 지금 미리미리 공부를 해둬야 되기 때문에 요즘처럼 날씨가 좋을 때 이런 지방 광역시 같은 곳들도 이렇게 임장을 다니시면서 나중에 나는 이런 거 사고 싶어. 나의 관심 단지들을 좀 추려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이렇게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